지금 실리콘밸리가 비상사태입니다. 구글과 오픈 AI가 10조를 태워가며 만든 AI 제국이 단 6개월 만에 무너졌거든요. 경기도 수원 반지하에서 시작한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신기록 99.97%를 찍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일 10억 계약했고 포스코는 전 세계 독점권을 따냈죠. MIT 수석 교수는 생방송에서 욕설했습니다. 한국은 AI 꼴찌였는데 하지만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습니다. 구글 CEO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2조 원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5초 만에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성을 넘는 괴물이 깨어났다. 이번엔 AI다. 도대체 그 반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전 세계 AI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한국의 작은 반지하였죠. 제 이름은 데릭 윈체스터입니다. 미국 철강왕 앤드류 윈체스터의 사대손이자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 가문은 3대째 미국 산업을 이끌어왔고 저는 AI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대저택에서 가족 조찬을 하고 있었죠. 상원의원이신 할아버지, 골드만삭스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저, 윈체스터 가문의 3대가 모여 미국 경제를 논의하는 일상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데릭, 너가 만든 AI 시스템이 테슬라 공장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다며?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6조 원을 투자한 만큼 성과도 확실하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사가 급하게 들어와 TV를 켰고 CNN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탠포드 AI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고 47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상 손실액은 1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도자기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모두의 시선이 TV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한국의 무명 스타트업이 만든 AI 시스템과의 충돌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수원시 지하실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이 스탠포드의 AI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6조 원을 쏟아부은 시스템을.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수원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있는 벽, 녹슨 철문. 그리고 입구에 쌓인 컵라면 박스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이곳이 스탠포드 AI를 무너뜨린 한국팀의 연구실입니다. 총 예산은 47만 원. 중고, GPU 5장과 컵라면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순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MIT 동기 데릭, 지금 뉴스 봤어? 스탠포드 망신이야. 하버드 교수. 6조 원이 47만 원한테 진 거야? 농담이지? 구글 임원, 계약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용납할 수 없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조롱, 비웃음, 계약 취소 통보. 데릭, 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겼는지 알아내. 4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윈체스터 가문의 후계자 자격을 잃는다. 할아버지,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다. 우리 가문은 3대째 미국 산업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실 따위에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즉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한국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K 인더스트리얼 AI 랩.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찾아낸 정보라곤 대표가 장유진이라는 31살 여성이라는 것뿐. 사진도, 논문도, 특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팀이야?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제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수원 지하실 팀이요?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포스코랑 삼성이 조용히 계약했다는 소문은 있더라고요. 포스코? 삼성? 네, 정확도가 99.7%라나? 말도 안 되는 수치라 다들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씩 웃었습니다. CNN 보니까 진짜였나 보네요. 미국 분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가능하지? 47만 원으로 6조 원을 이긴다. 그것도 한국이?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정도였습니다. AI?
그건 미국과 중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들을 만나러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산업 스파이나 해킹, 아니면 순전한 운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공항을 나서면서 본 광경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제 얼굴이 크게 떠 있었거든요. 스탠포드 AI 연구소장 데릭 윈체스터. 긴급 입국. 미국 철강왕 후계자. 수원 지하실팀 찾아가나? 한국 기자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들었습니다. 윈체스터 소장님, 한국 팀을 인수하러 오신 건가요? 6조 원이 47만 원에 진 심정이 어떠신가요? 미국 AI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수원시 8달구 지하실. 여기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거기요? 요즘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어제도 일본 손이 사람들이 찾아갔다던데? 근데 문도 안 열어줬대요.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네. 자기들은 비밀 같은 거 없다면서요. 코드도 다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데?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나? 오픈소스. 그럼 기술을 숨기는 것도 아니란 말인가? 수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죠.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공장들과 창고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인가요? 제가 농담 반으로 물었더니 기사님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무슨요? 여긴 그냥 공장 지대예요. 중소기업들 겨우 버티는 곳이죠. 근데 그 지하실 팀이 여기 있는 게 신기하긴 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5층짜리 건물.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입구에는 정말로 컵라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너무 좁아서 몸을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죠.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를 무너뜨린 곳이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그리고 손에는 컵라면. 누구세요? 데릭 윈체스터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아, 그 망한 AI 만든 사람?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자존심이 확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들어와도 되나요? 뭐, 멀리서 왔는데. 들어오세요. 근데 앉을 자리는 없어요. 지하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3개, 의자는 2개뿐. 한쪽 벽면에는 중고 모니터 10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전선이 뱀처럼 엉켜 있었죠. 천장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아래 놓인 양동이가 거의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연구실이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더니 장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연구실이라기보단 그냥 작업실이죠. 커피 마실래요? 아, 커피는 없고 믹스커피만 있어요.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포트마저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였죠. 다른 팀원들은 어디 있나요? 기태기는 포스코 공장 갔고 백수성님은 손주 보러 가셨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저는 캘린더도 확인하지 않고 날아온 겁니다. 그녀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요? 소송하려고? 아니면 우리 기술 사려고? 먼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했죠? 뭐려? 우리 AI를 어떻게 무너뜨렸냐고요?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무너진 거예요. 우린 그냥 우리 일 했을 뿐이고. 무슨 말이죠?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AI는 범용 모델이잖아요. 모든 공장, 모든 상황에 대응한다고 하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편견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테슬라 공장 가봤어요? 그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실제로 라인에 서서 24시간 일해봤냐고요? 그건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한계예요. 현장을 모르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코드 보고 싶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뜬 코드를 보자마자 저는 놀랐죠. 이게 전부예요?
네. 라인 수로 따지면 당신들 것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코드로 99.7% 정확도를 낸다고요? 비밀이 뭐죠? 숨긴 게 있을 텐데. 비밀 같은 거 없어요. 다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공장들, 우린 거기서 데이터를 직접 모았어요. 작업자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야간 근무도 하고 기계 소리 들으면서 뭐가 고장났는지 배우고 그게 진짜 데이터예요. 그렇다고 해도 윈체스터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철강왕이라면서요? 근데 당신은 용광로 앞에 서본 적 있어요? 쇳물이 몇 도에서 녹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38도예요. 철이 녹는 온도. 우리 백수성님은 그 앞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뭔지 알아요? 그녀가 일어나서 벽에 붙은 포스트잇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할 뿐. 무슨 뜻이죠? 데이터를 믿지 말고 현장을 믿으라는 거예요. 숫자를 믿지 말고 소리를 믿으라는 거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포스코에서. 손님이네. 기태가. 이 사람이 그 스탠포드 사람이야. 오기택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더 젊네요. 몇 살이에요? 37살입니다. 저보다 형이네. 근데 왜 한국까지 왔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아, 그거요? 간단해요. 우리가 더 현장을 잘 알았던 거죠.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철판 조각이었죠. 이거 오늘 포스코에서 가져온 건데? 보세요. 철판 표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랙은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당신들 AI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도 천도 환경에서 초당 10m 속도로 움직이는 철판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기택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모든 공장을 똑같다고 생각해요? 포스코 광양 공장이랑 포항 공장도 완전히 달라요. 습도도 다르고 기계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 작업자들 숙련도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각 공장마다 따로 모델을 만들어요. 유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씩 공장에서 살면서 그 공장만의 특성을 배우죠. 낮 근무조랑 밤 근무조의 차이까지 학습시켜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모델을 만들려고 6조 원을 썼는데 이들은 각각의 불완전한 모델을 수십 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관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공장에 가는 거고요. 기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무실에서 코딩만 하잖아요. 우린 작업복 입고 헬멧 쓰고 현장에서 코딩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죠. 대릭, 뭔가 알아냈나? 할아버지, 이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들을 사든지, 기술을 빼내든지, 아니면 망하게 하든지. 24시간 남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압박받고 있네요. 윈체스터 가문도 쉽지 않나 봐요. 당신들, 인수 제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글쎄요.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그녀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요? 저 공장들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했고, 기택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목표예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가문도 철강으로 시작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작은 제철소에서 시작해서 제국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가문 중 누가 공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 공장,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유진과 기택이 서로를 봤습니다. 진짜로요? 정말로 관심 있어요? 네, 정말로.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새벽 4시에 여기로 오세요. 포스코 아침 교대 시간에 맞춰서 갈 거예요. 새벽 4시요? 그때가 진짜 공장이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녀가 구석에 있는 작업복을 던져줬습니다. 이거 입고 오세요. 정장 입고 오면 쫓겨날 거예요. 작업복을 받아든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선 것 같은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전날 받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평생 아르마니 슈트만 입던 제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니. 수원의 새벽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들이 벌써 문을 열었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 있었죠.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유진과 기택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백순자입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죠. 윈체스터 씨 이야기 들었어요. 철강왕 집안이라면서요? 나도 철강에서 30년 일했으니 동료네요. 동료라니. 저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시죠. 공장 문 열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우리는 낡은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백수석이 운전하고 저는 유진 옆에 앉았죠. 긴장하고 있네요. 유진이 제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처음이라서요. 처음? 공장이? 네. 우리 가문이 철강업으로 시작했지만 전 공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백수석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대로 구경시켜 드려야겠네. 진짜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40분쯤 달려 도착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만한 크기의 공장에서 불꽃이 튀고 증기가 솟아올랐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백수석이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잘 들어야 해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큰일 나니까.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기계음, 쇳물 냄새, 그리고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 저기 보세요. 기택이 가리킨 곳에서 거대한 쇳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538도. 유진이 말했던 그 온도의 쇳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죠. 저게 슬라브가 되고 압연 과정을 거쳐 철판이 돼요. 백수석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기 보이는 작업자들 다 사람이에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요. 우리는 압연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서 빨갛게 달궈진 철판이 롤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죠. 저 철판이 초당 10m로 움직여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표면 온도는 800도. 이 상태에서 0.1mm 크기의 결함도 찾아내야 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고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철판 표면이 스캔되고 있었고 미세한 결함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죠. 이게 우리 AI예요. 보세요. 여기 크랙이 감지됐죠? 0.3초 안에 발견해서 마킹해요. 정말 0.3초요? 네. 당신들 시스템은 얼마나 걸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백수석이 한 작업자를 불렀습니다. 40대 남성이었죠. 김 반장, 이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전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김 반장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만 검사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철판 보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실수도 많았죠. 한 번 놓치면 수십억 손실이니까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AI가 1차로 다 잡아주니까 저희는 최종 확인만 하면 돼요. 정확도도 높고 무엇보다 안 피곤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일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없으면 일을 못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AI와 인간이 협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윈체스터 씨, 백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녀는 저를 제어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공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AI의 두뇌예요. 근데 보세요. 모니터 옆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오전 6시 23분, 3번 라인 미세 진동, 오전 7시 15분, 온도 2도 상승, 습도 영향 의심. 이건 뭔가요? 작업자들이 직접 쓴 거예요. AI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모들을 다시 AI에 학습시켜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고요. 그럼 작업자들이 AI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AI가 특별한 거예요.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웠으니까. 저는 뭔가 목구멍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점심 먹으러 가요. 백수석이 말했습니다. 구내식당 밥이 맛있거든요. 구내식당은 작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죠. 백수석님. 여러 사람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AI 만들고 있어. AI요? 수석님이? 그래. 너희들 일 편하게 해주려고. 다들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공장에 온 게 언제였을까? 우리 아버지는 작업자들과 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무슨 생각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이죠. 차이가 뭐죠? 무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모르는 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AI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려움까지.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기택이 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왜요? 37년 동안 저는 가짜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백수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짜를 봤으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뭐라고 하든 이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CNN 기자였죠. 윈체스터 씨, 한국 팀과 협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산업계에 대한 배신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위치에 있네요. 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윈체스터, MIT 동기인 마크와 하버드 교수 제시카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에? 너랑 같은 이유지. 한국 팀이 어떻게 했는지 보러 왔어. 제시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쓰레기장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녀는 지하실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이겼다고? 분명 사기야.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해커를 고용했거나. 유진이 들어오며 우리를 봤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요. 뭐, 구경 오신 건가요? 너희가 어떻게 속임수를 썼는지 밝히러 왔어. 마크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속임수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이 공장 데이터예요. 보세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3번 라인 온도가 2도 올라갔죠? 도통은 무시할 수준이지만 그녀가 몇 가지 키를 누르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AI는 이게 베어링 마모 초기 증상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고 그때 정비 안 해서 라인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지금 정비 요청 보냈어요. 30분 후에 점검할 거예요. 그게 다야? 다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기택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분석하잖아요. 우리는 터지기 전에 막아요. 마크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백수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김이 나는 커피가 들려 있었죠. 새벽 4시 32분, 5번 라인 작업자 박 씨가 평소보다 3분 늦게 도착. 이유는 아이가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 오늘은 6번 라인으로 재배치. 이런 것까지 AI에 반영하는? 마크와 제시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백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봐요. 사람이 일하는 공장이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받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공장입니다. 방금 3번 라인 점검했는데 진짜로 베어링에 문제가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미리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마크와 제시카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제시카가 인정하기 싫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없잖아. 모든 공장의 일일이 이렇게 할 순 없어. 왜 못해요? 기택이 반문했습니다. 한국에 공장이 몇 개인지 알아요? 수만 개예요. 우리가 다 할 순 없지만 우리 방식을 배운 사람들이 각자 하면 되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미 하고 있어요. 유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수십 개 찍혀 있었죠. 여기 다 우리 방식을 쓰는 공장들이에요. 서로 데이터도 공유하고 노하우도 나누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AI를 만든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데릭, 마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도 이들 편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진실의 편이야. 미쳤구나. 윈체스터 가문의 수치야. 제시카와 마크는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뭐려? 우리 편을 들어줘서.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죠. 백수석이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가족한테 쫓겨날 텐데. 상관없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CNN이 아니라 블룸버그였죠. 윈체스터 씨, 당신이 한국 팀과 손잡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입니다. 통화를 끝낸 후 지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백수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어졌을 텐데.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가진 걸 다 버리고? 가진 게 뭔데요? 자짜 명예? 거짓된 성공? 전 37년 동안 진짜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코드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두 개의 코드가 나란히 떠 있었죠. 왼쪽은 우리 스탠포드 팀이 3년간 만든 수백만 줄의 코드. 오른쪽은 유진이 보여준 단 몇천 줄의 코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혼잣말을 하며 코드를 분석하던 중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넣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죠. 그래서 코드가 방대해졌고 처리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각 공장에 특화된 최소한의 변수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장 데이터로 실시간 보정했죠. 마치 지도를 보고 가는 것과 현지인에게 물어가며 가는 것의 차이랄까요? 새벽 2시, 할아버지에게서 화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데릭, 12시간 남았다. 진전이 있나? 할아버지,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틀렸다는 거요. 화면 속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리는 현장을 모른 채 이론만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에 굴복하자는 거냐? 굴복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미쳤구나.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이 아시아의 작은 회사와 협력한다고?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거지 같은 팀과? 할아버지, 그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현장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넌 이제 윈체스터가 아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의 새벽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죠.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들, 김밥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경제는 여기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블룸버그와의 통화를 끝낸 후 지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백수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어졌을 텐데.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가진 걸 다 버리고? 가진 게 뭔데요? 자짜 명예? 거짓된 성공? 전 37년 동안 진짜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백수석이 잠시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따라와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죠. 순잔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은퇴 후 사업이에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AI. 식당 안은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6개. 그리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대부분 작업복 입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앉아요.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그건 가짜예요. 진짜 보여줄게요. 그녀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가 나왔죠. 먹어봐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맛있죠? 네, 정말. 근데 뭐가 다른 거죠? 30년 공장 밥이에요. 작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죠. 땀 흘리고 일한 사람이 먹으면 힘이 나는 맛.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AI도 똑같아요. 현장을 모르고 만든 AI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빈 껍데기예요.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죠. 당신들 코드 10분만 봐도 알아요. 현장 냄새가 안 나거든. 현장 냄새요? 기름 냄새, 땀 냄새, 쇳물 냄새. 그런 게 배어있지 않은 코드는 죽은 코드예요. 저는 묵묵히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정직한 맛이었죠. 윈체스터 씨, 백수석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증조할아버지 아세요? 앤드류 윈체스터 1세. 물론이죠. 미국 철강 산업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도 현장에서 시작했어요. 네. 1920년대 신문 기사 봤어요. 그는 매일 새벽 용광로 앞에 서서 일했대요. 손에 화상 입어가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가족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항상 처음부터 대단했다고. 거짓말이죠. 모든 위대한 것은 바닥에서 시작해요. 당신 증조할아버지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용광로 앞에서 작업복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앤드류 윈체스터 1세예요. 포스코 자료실에 있던 사진이에요. 1923년 일본 점령시대 조선 방문했을 때 찍은 거래요.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초상화의 엄격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죠. 왜 조선에? 당시 일제강점기였지만 조선 제철 기술자들을 만나러 왔대요. 동양의 제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겼죠. 백수석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철은 사무실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30년 전 포스코 연수 갔을 때 발견했어요. 언젠가 윈체스터 후손이 오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멀리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때 유진과 기택이 들어왔습니다. 수석님, 여기 계셨네요. 왜? 무슨 일이야? 삼성에서 연락 왔어요. 긴급 미팅 요청이요. 삼성이? 네. 그것도 부회장이 직접 오신대요. 백수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비해야지. 윈체스터 씨도 같이 가요. 저도요? 당신도 이제 팀이니까. 1시간 후 삼성 부회장이 정말로 지하실에 나타났습니다. 수행원 여러 명과 함께였죠. 백수석님, 오랜만입니다. 이 부회장, 여기까지 오시다니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부회장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윈체스터 소장도 계시네요. 블룸버그 기사 봤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하셨던데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 좋은 표현이네요. 그가 유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전 공장에 당신들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전 공장이요? 국내 7개, 해외 15개, 총 22개 공장입니다. 기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윈체스터 소장과 공동 개발하는 조건으로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그쪽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유진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백수석을 받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30%는 중소기업 AI 지원했습니다. 부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처음 듣네요. 저희의 원칙입니다. 백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발전하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대신 우리가 글로벌 1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과의 미팅이 끝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릭? 나 엄마야. 어머니였습니다. 뉴욕 상류사회의 여왕이라 불리는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다니. 엄마, 너가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네가 배신했다는 충격에. 배신이 아니에요. 전 진실을
변명하지 마. 지금 당장 돌아와. 가문을 위해서라도. 죄송해요. 엄마, 전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37년이 후회스러워요. 그때 백수석이 들어왔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요? 용광로 하나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요.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즉시 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철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모여 있었고 임원들은 초조한 표정이었죠. 백수성님, 공장장이 달려왔습니다. 큰일입니다. 3호 용광로 온도가 계속 불안정해요. 일본 전문가들도 불렀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데이터 보여주세요. 유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수십 개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죠. 이상하네. 패턴이 안 보여요. 기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AI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진동 패턴. 뭐가 보여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공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1987년 피츠버그 제철소 폭발 사고 직전에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료에서 봤죠. 원인이 뭐였어요? 노심 하부에 이물질이 쌓여서 아마 석회석 덩어리일 거예요. 공장장이 놀랐습니다. 석회석? 하지만 투입량은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투입해도 가끔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백수석이 작업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내내 비가 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용광로를 멈추고 청소해야 해요. 지금 당장. 공장장이 당황했습니다. 용광로를 멈추면 하루 손실이 50억인데 안 멈추면 500억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나이 든 작업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0년 일했는데 이 소리는 처음이에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공장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광로 정지, 전원 대피, 사이렌이 울리고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천천히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죠. 6시간 후 용광로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내부를 확인한 엔지니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말로 석회석이 축구공만하게 뭉쳐 있어요. 조금만 더 뒀으면. 공장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윈체스터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포스코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구한 거죠. 그날 밤, 포스코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K 인더스트리얼 AI와 미국 전문가의 협력으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 AI 팀과 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건 최고는 한 나라가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압박은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가문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윈체스터 후계자, 한국 선택하다. 동서양이 AI 혁명에서 만나다. 데이비드와 골리앗. 그리고 협력.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한국 신문이었습니다. 용광로를 아는 AI, 사람을 아는 기술.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데릭.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저는 와서 네가 이야기를 들려드려. 어쩌면 이해하실지도 모르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분노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죠.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계셨죠? 뭘?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나도 공장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지. 윈체스터는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후회하세요? 매일. 아버지가 유진과 백수석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그 유명한 한국팀인가? 네, 아버지. 제가 진짜를 배우고 있는 스승들이에요. 아버지가 백수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에게 진짜를 가르쳐줘서.
백수석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훌륭해서예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가자. 그리고 네가 본 것을 보여드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하지만 꼭 돌아올 거예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당신도 현장 사람이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증조할아버지 사진 봤다. 백수석이 보여준 거?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윈체스터의 진짜 시작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실에서, 용광로 앞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가문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괜찮아요? 유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그때 백수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일이에요. 삼성 프로젝트가 위기예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 팀이 우리보다 먼저 99.9%를 달성했대요. 삼성이 계약 재검토한다고. 순간 지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팀이요? 기택이 노트북을 열어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베이징 AI 연구소, 정부 지원 500억 위안, 연구원 300명.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규모네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잠깐, 이거 테스트 환경이 실험실이네요. 그러네. 실제 공장이 아니라? 백수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실험실 99.9%랑 현장 99.9%는 하늘과 땅 차이지. 바로 그때 삼성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시연 준비해주세요. 중국 팀이랑 동시에 테스트합니다. 화성 공장 실제 라인에서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내일까지? 24시간 안에 준비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백수석이 일어섰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알고리즘 최종 점검, 기태기는 하드웨어 세팅, 대릭은?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현장 데이터 분석, 화성 공장의 특성을 파악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화성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두가 제 모니터로 몰려들었습니다. 화성 공장은 다른 공장이랑 달라요. 신규 장비와 구형 장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장비마다 진동 패턴이 달라요. 단일 모델로는 절대 99.9% 못 내요. 유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리하네요. 우리는 원래 각 장비별로 모델을 만드니까. 근데 시간이 밤새면 되지. 기택이 에너지 드링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날밤이다. 우리는 미친 듯이 코딩했습니다. 장비별 특성을 분석하고 각각에 맞는 미세 조정을 하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새벽 5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였습니다. 대릭, 뉴스 봤다. 삼성 프로젝트 한다며? 네, 아버지. 중국 팀이 강력하다던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질 수 없어요. 그래. 네가 증조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절대 지지 않는다고. 아버지, 행운을 빈다. 아들아, 전화가 끊긴 후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문은 잃었지만 아버지의 응원은 얻었으니까요. 아침 8시, 우리는 화성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중국 팀이 있었죠. 정장 입은 30명의 연구원들. 저게 중국 팀이에요? 기택이 긴장했습니다. 겁먹지 마. 백수석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라인, 중국 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인터페이스, 화려한 그래픽. 보기에는 정말 대단했죠. 정확도 98.7%입니다. 중국 팀 리더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 유진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은 단순했지만 숫자는 명확했죠. 99.1%. 작은 차이지만 우리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두 번째 라인이었습니다.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가 혼재된 라인. 중국 팀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확도가 떨어지지? 장비 스펙이 다른가?
재보정해야 해. 그들의 정확도는 95%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차례. 각 장비별 모델 활성화. 유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7개의 서로 다른 모델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비의 특성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99.3%.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최종 테스트. 실시간 생산 라인에서 1시간 동안 연속 테스트. 중국 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했죠. 메모리 과부하, GPU 온도 상승. 30분 만에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우리 차례. 저는 백수석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확도도 99.5%를 유지했죠. 4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7번 장비 이상 징후. 실제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국 팀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운이 없네요. 장비 고장이라니.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 AI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7번 장비 베어링 마모 감지. 교체 시기 3시간 후 예상. 대체 라우팅 자동 실행. AI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삼성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예측까지 한다고? 그것도 3시간 후를? 정확히 3시간 후 점검 결과 베어링이 마모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팀 평균 96.2%, 시스템 다운 1회 우리 팀 평균 99.5%, 예측 정비 1회 삼성 부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결정했습니다. K 인더스트리얼 AI와 계약합니다. 중국 팀 리더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도 있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3시간 후를 예측했습니까? 백수석이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예요. 베어링이 마모되면 특정 주파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AI에 가르쳤죠. 놀랍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윈체스터 소장. 네.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진짜를 선택했으니까.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해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백수석이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컵라면과 함께. 이게 축하 파티야?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스타일이죠. 기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벤처, 중국 거대, 팀 꺾다. 6명이 300명을 이기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현장을 아는 자가 미래를 만든다는.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6명? 아니, 이제 우리는 가족이었죠. 삼성 계약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삼성 화성공장 불량률 70% 감소, 생산성 35% 향상.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제 AI 학회 초청장. 키노트 발표를 요청합니다. 주제 현장 기반 AI의 혁명. 가야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나를 조롱했던 그 무대에 다시 서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비행기 안. 저는 작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으로서 미국 AI의 우수성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비웃었었습니다. 한국? 하드웨어나 만들지. 제가 했던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연구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죠. MIT 마크, 하버드 제시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가 뭘 하는지 직접 보러 왔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키노트 시간. 3,0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유진, 기택, 백수석 모두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릭 윈체스터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AI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에 작년 제 발표 영상이 떴습니다.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오늘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러 왔습니다. 다음 화면. 수원 지하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저를 바꾼 곳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곰팡이 나는 지하실.
중고, GPU 5장, 컵라면 120박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웃음이 멈췄죠. 포스코 실시간 영상. 천도 철판 위에 미세 결함이 0.3초 만에 감지되는 장면. 99.7% 정확도. 처리 속도 기존 대비 12배. 전력 소비 30% 절감. 숫자가 나올 때마다 청중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백수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 2개를 잃었고 화상도 수없이 입었죠. 그녀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기계의 소리를 알게 됐어요. 정상일 때와 이상일 때의 차이를. 유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AI에 담았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을. 기택이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우리 코드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 대신 현장 데이터로 가득하죠.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MIT 교수였죠. 그래도 이론적 기반 없이. 제가 그를 멈췄습니다. 교수님, 용광로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무슨... 없으시죠? 그게 차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테슬라 공장 사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론만으로 만든 AI의 결과입니다. 제가 만든 6조 원짜리 실패작이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삼성 화성 공장 영상. 우리 AI가 장비 고장을 3시간 전에 예측하는 장면. 이것이 현장 기반 AI입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 사진. 용광로 앞에서 작업복 입은 모습. 앤드류 윈체스터 1세. 미국 철강왕이 되기 전 그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 수원의 지하실에. 마지막 말. 여러분, AI의 미래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공장에, 현장에,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 그리고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2명, 10명, 100명. 기립박수가 시작됐습니다. CNN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윈체스터 씨,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저는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모든 걸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진짜를.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데릭, 할아버지. 긴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할아버지, 나도 잊고 있었다. 우리의 시작을. 할아버지가 백수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자에게, 아니, 우리 가문에게 진짜를 일깨워줘서. 백수석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하시겠어요? 윈체스터 가문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철강왕 가문과 한국 지하실 팀의 합작.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었죠.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구글 CEO, 직접 왔습니다. 15억 달러.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팀 전체를 인수하겠습니다. 15억 달러. 한화로 2조 원. 기택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2조. 즉시 결정해주세요. 구글 CEO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최고의 연구소를 만들어드립니다. 무제한 예산, 최고의 인재.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백수석도, 기택도 모두가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논의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사막 바람이 불었죠. 2조면? 기택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청난 돈이야. 그래도 유진이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게 돈이었나? 백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가 구글에 가면 우리 기술은 독점이 됩니다. 맞아요. 한국 중소기업들은 접근할 수 없겠죠. 포스코 김 반장님은? 현장 작업자들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구글 CEO가 놀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술은 팔 수 없습니다. 왜요? 백수석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거든요. 현장의 철학.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후회할 겁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울 겁니다. 구글 CEO가 떠난 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조 거절한 미친 팀. 돈보다 가치를 선택하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AI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1조 원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한미 AI 동맹을 제안합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전 세계가 우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 수익의 30%는 교육에,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더 이상 지하실에 없었습니다. 판교에 새 연구소가 생겼죠. 하지만 지하실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AI 혁신의 시작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은 500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7시 현장 방문, 작업복 입고 헬멧 쓰고 윈체스터 소장님, 포스코 김 반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소장님이 아니라 동료예요. 맞아요. 동료. 우리 기술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500곳, 미국 공장 300곳, 전 세계 2000곳, 불량률 평균 60% 감소, 산업재해 80% 감소.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해요. AI가 지켜주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데릭, 네가 옳았다. 할아버지, 윈체스터 가문도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네가 증조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작업복을 입은 모습,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고맙다, 데릭. 우리 가문의 진짜 가치를 되찾아줘서.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축하가 아니라 회의를 위해서. 다음은 뭘 할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의료 AI는 어때요? 기택이 제안했습니다. 농업 AI도 좋고. 백수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하든 원칙은 지켜야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함께 만드는 것. 저는 벽에 붙은 포스트잇을 봤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우리의 다음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글 제안을 거절한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UN 본부, 뉴욕.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발표합니다. KUS 인더스트리얼 AI 스탠다드. UN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세계 산업 AI 표준. 청중석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우리 팀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 표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백수석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주인은 현장의 사람들이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현재 47개국, 3,500개 공장이 우리 표준을 사용 중입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평균 생산성 40% 향상, 산업재해 75% 감소, 연간 100조 원의 경제 효과.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더 중요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봉제 공장 영상. 우리 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AI가 위험을 미리 알려주니까요. 케냐의 제철소. 이제 우리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UN 총회는 만장일치로 우리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그날 밤 뉴욕 호텔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축배를 들었죠.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티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요. 한국 팀. 호텔 뒷문으로 나가자 푸드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과 포스코 작업자들이 김밥을 만들고 있었죠. UN 발표 축하해요. 우리가 만든 김밥이에요. 작업복 입은 사람들과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함께 길거리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축하 파티지. 백수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MIT AI 연구소 필수 과목에 현장 실습 추가, 스탠포드 현장 기반 AI 전공 신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수원 지하실 케이스 필수 교재 지정. 세계 교육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 누가요? 우리 팀 전체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민주화와 노동자 안전에 기여.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 현장에 갔습니다. 노벨상 후보가 작업복 입고 일한다? 한 기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 수원 제1회 글로벌 현장 AI 서밋 전 세계 2,000명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시작한 그 지하실 앞.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이곳에서 청중들이 지하실을 구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낡은 브라운관 모니터, 컵라면 박스. 이게 2조 원을 거절한 곳?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다음날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포스코 공장으로 갔습니다. MIT 교수도, 구글 엔지니어도, 중국 과학자도 모두 헬멧을 쓰고 용광로 앞에 섰죠. 뜨거워.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이제 알겠어. 왜 현장인지. 서밋 마지막 날 수원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1. 모든 AI는 현장에서 시작한다. 2.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3. 지식은 독점이 아닌 공유다. 전 세계 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 매년 이곳 수원에서 서밋을 개최합니다. 수원이 세계 AI의 메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2년 후 우리 회사 시가총액 10조 원 돌파, 직원 2,000명, 전 세계 지사 50개. 하지만 여전히 CEO는 백수석, CTO는 유진, COO는 기택, 그리고 저는 최고 현장 책임자. 매일 아침 5시 전 세계 공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브라질 사옹파울루 공장 이상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장 생산성 2% 증가. 인도 뭄바이 공장 AI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지하실에 모입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다음을 계획하죠. 이제 뭘 할까? 우주 산업은 어때요? 농업 혁명도 좋고 의료 현장도 있고.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함께 만든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작은 지하실에서 큰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현장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수원의 지하실에서 그랬듯이. 지금까지 미국 철강왕 가문의 후계자가 한국의 6평 지하실에서 진짜 혁신을 발견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명예를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데릭 윈체스터, 그리고 세계를 바꾼 한국의 작은 거인들. 이들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혁신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현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지하실이 내일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